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계란을 드셨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계란과 신장 건강의 관계입니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이 어떻게 우리 신장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방송을 끄시려던 분들, 딱 3분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는 분들,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거르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놀라운 장기죠. 문제는 한번 손상된 신장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란과 신장 건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과다 섭취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으면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에서 2개의 계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죠. 하지만 하루 3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계란 1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것이 바로 신장의 역할입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은 정수기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처리해야 할 물의 양이 2배, 3배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가 과부하에 걸리겠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과부하는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란 섭취와 관련해서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십니까? 삶은 계란, 계란 프라이, 스크램블, 아니면 반숙? 놀랍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조리법은 바로 튀기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긴 계란 요리, 예를 들어 두껍게 기름을 두르고 만든 계란 프라이나 오믈렛은 신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고온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 AGES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AGES는 신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신장질환 고위험군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GES의 과도한 섭취는 신장염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는 것입니다. 물로 삶은 계란은 AGES 생성이 최소화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습니다. 반숙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계란은 살모넬라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바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란 자체는 괜찮아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계란과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프라이나 삶은 계란에 소금을 뿌려 드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계란 자체에도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금까지 추가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장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여과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계란과 가공육입니다.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계란, 소시지와 계란을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조합이 신장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가공육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인산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산염은 특히 신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체내에 인이 축적되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석회화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란에도 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산염이 가득한 가공육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계란과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치즈 오믈렛, 계란과 버터, 계란과 크림치즈 등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조합은 포화지방 섭취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계란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밤늦게 야식으로 계란을 드시는 분들, 특히 라면에 계란을 넣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것은 신장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밤 시간대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신장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느려집니다. 이때 단백질이 많은 계란을 섭취하면 신장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라면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까지 더해져서 신장에 2중 3중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계란의 보관과 신선도입니다. 상한 계란이나 오래된 계란을 섭취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소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구입 후 3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계란을 넣어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약간 기울어져서 서 있으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된 계란입니다. 만약 물 위로 떠오른다면 절대 먹지 마세요. 이미 상한 계란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개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계란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계란 한 개만 먹어도 이 제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당뇨병은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계란을 포함한 모든 음식의 섭취량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고혈압 환자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신장 건강의 적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특히 소금 사용을 피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조리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넷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큰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란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는데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통풍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요산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란의 이점은 살리면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적정량을 지키세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단백질 요구량이 높은 분들도 하루 3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별 맞춤 섭취량을 정하세요. 두 번째 원칙, 조리법을 바꾸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삶는 것입니다. 완숙으로 삶으면 영양소 손실도 적고 유해 물질 생성도 최소화됩니다. 반숙도 좋지만 식중독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계란 프라이를 드시고 싶다면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중불 이하의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고온에서 튀기거나 태우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 함께 먹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계란찜, 시금치나 토마토와 함께 먹는 스크램블, 에그, 아보카도와 함께 먹는 삶은 계란 등이 좋은 예입니다.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항산화 물질은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신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계란 자체의 맛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간을 하고 싶다면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 보세요. 바질, 오레가노, 파슬리, 후추 등은 소금 없이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에는 물을 1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계란을 먹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것은 피하고 특히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계란 섭취를 삼가세요. 신장도 밤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세요. 매일 계란만 먹지 말고 생선, 콩류, 두부, 닭가슴살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신장 기능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등의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신장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1년에 최소 한 번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1단계나 2단계의 경우 계란 흰자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흰자에는 노른자보다 인 함량이 낮고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노른자는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신부전 3단계 이상의 경우 단백질 섭취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란 섭취는 반드시 신장 전문의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섭취량을 정하면 안 됩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요구량이 높아집니다. 투석 과정에서 단백질이 손실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계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 칼륨 섭취는 여전히 제한해야 하므로 역시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란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계란 노른자는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좋습니다.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는 뇌 건강과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이지 노른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흰 계란이 갈색 계란보다 좋다. 혹은 그 반대? 사실 껍질 색깔은 영양가와 무관합니다. 껍질 색깔은 단순히 닭의 품종 차이일 뿐입니다. 흰 깃털을 가진 닭은 흰 계란을, 갈색 깃털을 가진 닭은 갈색 계란을 낳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니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다.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영양 성분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정란이 더 비싼 이유는 사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지 영양가 때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오해, 날계란이 삶은 계란보다 영양가가 높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일부 열에 민감한 비타민은 조리 과정에서 약간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경우는 오히려 익혔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날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약 50%인 반면 익힌 계란은 90% 이상입니다. 게다가 날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의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간다? 최근 연구들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 섭취량에 따라 자체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계란을 즐기는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연구 자료를 통해 정리한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팁, 계란을 구입할 때 신선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껍질이 깨끗하고 금이 가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에 가져온 후에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문이 아닌 안쪽 선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기면 계란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팁,
계란을 씻지 말고 보관하세요.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어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벗겨져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조리 직전에 필요하면 깨끗한 천으로 가볍게 닦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팁, 계란찜을 만들 때는 물을 충분히 넣으세요. 계란과 물의 비율을 1:1 정도로 하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계란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대신 다시마 육수나 채소 육수를 사용하면 더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네 번째 팁, 계란을 삶을 때는 찬물에서 시작하세요. 계란을 찬물에 넣고 끓이면 껍질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완숙은 12분, 반숙은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삶은 후에는 찬물에 담가 식히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다섯 번째 팁,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란 요리에 파프리카, 양파, 버섯, 시금치 등을 넉넉히 넣으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포만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팁, 일주일 단위로 계란 섭취 계획을 세우세요. 매일 똑같이 먹는 것보다 어떤 날은 1개, 어떤 날은 2개, 어떤 날은 먹지 않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 영양소 과다나 부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팁, 운동 후 단백질 보충용으로 계란을 먹는다면 타이밍을 잘 조절하세요. 운동 직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근육 회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처럼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팁, 외식할 때도 신장 건강을 생각하세요. 레스토랑 음식은 대부분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란 요리를 주문할 때는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가능하면 튀긴 것보다 삶거나 찐 요리를 선택하세요.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란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극도로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성 신부전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급성 신부전은 갑자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단백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하므로 계란을 포함한 모든 단백질 식품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신장 결석이 있을 때입니다. 특정 종류의 신장 결석은 단백질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결석 진단을 받았다면 계란 섭취량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셋째, 단백뇨가 심할 때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신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며 계란도 예외가 아닙니다. 넷째,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시작한 직후입니다. 투석 초기에는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란 섭취량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란 알레르기가 의심될 때입니다. 계란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소화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신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 건강을 위해 계란 외에도 주의해야 할 식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가공식품에는 숨은 나트륨과 인산염이 가득합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 인스턴트 식품 등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단 음료를 멀리하세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 주스 등은 당분과 인산이 많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물이 가장 좋은 음료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술을 절제하세요. 알코올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음은 급성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면 적당량만, 그것도 가끔씩만 마시세요. 넷째, 진통제 남용을 피하세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의사와 상담 없이 함부로 진통제를 먹지 마세요. 다섯째, 흡연을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금연은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적당한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세요. 여덟째, 충분히 자세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신장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분명 훌륭한 영양식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계란을 즐기는 핵심은 바로 균형과 절제입니다. 하루 1개에서 2개의 적정량을 지키고 삶거나 찌는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며 소금이나 가공육과의 위험한 조합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별 맞춤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현재까지의 연구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최신 의학 정보를 접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소변 색깔의 변화, 부종, 피로감, 식욕 저하 등은 신장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후 여러분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험한 음식 조합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계란 프라이에 소금을 뿌리는 대신 후추를 사용해 보세요. 베이컨과 계란 대신 채소와 계란을 함께 먹어보세요. 늦은 밤 라면에 계란을 넣는 대신 다음 날 아침 건강한 계란찜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0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란을 현명하게 즐기시고 신장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